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호행누교 교주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딱 하나 남았어요. 지금 한 2개 남았어야 되는데 어제도 하나밖에 못 먹고 오늘도 하나밖에 2개 정도 덜 가지고 왔더라고요. 중간에 3번 먹은 적 있나? 하루에 2번 먹으려고 했는데 울금하고 글을 동시에 읽기만 해도 산삼을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대요. 두뇌가 좋아진답니다. 차분히 침착하면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라는 최고의 법칙에 의해 해결책이 반드시 있다. 써놓은 겁니다. 먼저 한 번 신뢰를 주었으면 의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 제갈공명의 한 얘기입니다. 중간에 능력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 공을 나누고 허물을 덮어라. 실패하면 자신의 책임으로 이렇게 했다. 말보다 행동으로 앞장서라. 뭐 당연한 진부한 얘기지. 말로만 가르치는 자는 존경받지 못한다. 몸소 보여주는 자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 도움을 줄 때는 진심으로 주되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마라. 말하는 순간 은혜가 아니라 빚이 된다. 베풀었다면 기대하지 말라. 기대한다면 진정한 호의가 아닌 거래를 한 것이 된다. 베푼 것을 절대 자랑하지도 마라. 작은 이익 앞에서 쉽게 태도를 바꾸는 자를 멀리하라.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폈다. 신이 없는 자와는 한 걸음도 함께 가지 마라. 이렇게 써놨네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 관계론 현대치성 2시간 09분 42초. 그리고 총균세 계속 밤새고 듣고 틀어놔요. 그냥 자면서 잠 잘 옵니다. 수면제야. 아침에 일어나면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 관계론을 틀어놓고 볼일을 봅니다. 작은 이익은 양보하세요. 그리고 이게 나하고 의견이 안 맞아. 상대하고. 근데 그게 작아. 양보하세요. 근데 내가 약간 손해야. 그래도 양보하세요. 살짝 손해는 양보하세요. 큰 물에서 놉시다. 그렇네요. 읽다 보면 이제 생각나요. 읽다 보면은 몸소 보여주는 자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그래요. 요즘에 밤하늘에 보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정말 많아요. 저런데 산에 잘 안 가니까 모르겠지만 교회는 많아요. 근데 유튜브 보면은 교회를 믿는 분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대요. 진짜 저는 성경이나 불경을 몸소 읽는 게 최고라고 봐요. 그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근데 전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나. 몸소 그 사람들이 저는 그래요. 종교 지도자일수록 저처럼 전단지도 돌리고 음식점 알바도 하고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해야 같이 어울려야지. 입으로만 경험 많고 입으로만 하니까 사실 그 정도 교회 숫자라면은 이 사회가 지금 굉장히 평온해야 돼요. 거의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닌다 절에 다닌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가족 중에 한 명은 가는 것 같아. 평균 따지면 1,000만
불자가 천만이고 뭐 기독교, 카톨릭까지 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종교에서는 이해하라. 먼저 상대방을 말을 경청하라. 뭐 이런 기본이잖아요. 황금률.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상대에게 주라. 근데 그렇게 매주 가고 최소한 매주 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사회는 우리가 느낄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교회나 절에 가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다 수동적이에요. 가면 저도 교회 가봤지만은 절에 가봤지만은 가서 내가 주도할 게 없어요. 가서 앉아있다 듣고 옵니다. 그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뭐 살짝은 있겠지만 돌아서 집 일상에 오면은 다시 그 절이나 교회에서 가졌던 평온은 사라집니다. 금방. 왜? 자기가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불경이나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더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필사까지 오면 대박이겠죠. 울금을 드시고 성경이나 불경을 읽고 그걸 노트에 필사까지 오면 500년, 최소 500년 된 산삼을 드시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그래야 진정으로 마음의 평온을 얻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불볕더위에도 버티는 게 나가서 어제 간만동 가가지고 용당동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거기를 갔다 몇 시간을 걸어 다녔어. 몇 시간. 허벌판입니다. 낯설어요 사실은. 햇빛은 쨍쨍하지. 그래도 저는 이제 수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교주는 집 앞에 있는 똥차를 다 치워야 된다. 교주는 수행자는 콜라 한 잔을 얻기 위해서라도 뼈 빠지게 일해야 한다. 아잔차 스님의 말씀 책에 나온 얘기를 잊어먹지도 않네. 머리가 좋아서. 나폴레옹이 괴테를 보고 여기도 사람이 있군. 저는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 여기도 사람이 있군. 이게 나폴레옹 눈에 봤을 때는 여기도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괴테를 자기하고 동급으로 본 거예요. 여기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거의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다운 인간다운 인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욕심에 쩌들고 뭐하고 여기도 사람이 있군. 계속 잊어먹지 않으려고 반복하고 계속 제 핸드폰에다가 노트에다 메모합니다. 여기도 사람이 있군. 제가 총균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계속 들어요. 부산 와서 하루도 안 빼고 들은 것 같아.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은 자기께 안 되거든요. 운전 반복하지 않은 하루하고 한 달 쉬면은 자기께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모든 것도 반복해야 돼. 반복하다 보면은 몸이 알아서 할 때가 이제 최고의 경지에 오른 거예요. 그죠? 운전 몸이 알아서 하잖아요. 네. 제가 구독을 많이 눌러놓은 덕분에 아침마다 제 비서분들이 유튜브 비서분들이 많은 걸 올려요. 시시때때로 올립니다. 골라서 보는데 주옥 같은 정말 저에게 힘을 주는 영상을 누가 올렸더라고요. 어떤 영상이냐면은 끈기가 있는 사람이 좋대. 그리고 준비된 자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준비를 멈추지 않는 자가 성공한대요. 그런 영상 처음 봤어요. 하고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들었는데 가서 이제 오늘 부천에 올라갑니다. 5시 몇 분째 끊어놨어요. 오늘 부천에 가서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제 노트에 필사 그대로 다 필사할 생각입니다. 적을 생각이에요. 왜냐면 5시 몇 분에 왜 끊어놨냐면은 11시 이전에 도착해야 돼요. 약간 지연되거든요. 만약에 서울 도착했는데 저기 전철이 끊겼다.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경비가 간당간당해요. 전철 끊기면 걸어갈 수도 있어. 제가 부산에
부산하고 인연이 좀 있거든요. 아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화장품 장사할 때 저 팔아주던 분들이 지금 뭐 음식점도 하시고 뭘 가게를 해서 조금씩 팔아주다 보니까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약간 오바해서 뭐 어쩔 수 없더라고. 제 성격 타고난 게 그러니까 약간 은혜를 갚는다는 그 시기죠. 옛날에 화장품 많이 팔아줬는데 가서 웬만해도 뭐 팔아줘야지. 그죠?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차 한 잔.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좋을지 더 좋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긴다. 리더는 시대를 탓하지 않는다. 걸림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회사와 자신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는 늘 회사와 하나였습니다. 일과 하나다.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논쟁하지 말고 사실이 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우리가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게 좋지 않습니까?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영감은 낯선 곳을 가야 영감이 생긴대요. 영감. 뭔가 약간 기발한 생각. 그렇죠. 낯선 곳, 낯선 사람.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삶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은 낯선이 앞에 붙어야 돼요. 낯선 사람, 낯선 장소, 낯선 비즈니스. 똑같이 행동해서 답이 없죠.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뭐 이렇게. 생각은 고통 속에서 단련되고 사유는 침묵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발견하라. 발견하라. 우리가 다니면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만유인력 무슨 있잖아요. 무슨 법칙. 뭐 이런 법칙 있잖아요. 뭐 자전, 공전 이미 있던 거예요. 단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 누군가가 그걸 발견한 것 뿐이에요. 뭐 사과가 떨어졌어. 그래서 만유인력. 원래 사과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만유인력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뉴턴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조금 더 그냥 생각이 깊었나 보지. 운도 따르고. 이게 내가 뭔가 발견하려고 생각을 다니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뭐 오늘은 뭘 발견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다니니까 발견했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녀서 이게 발견하라. 이미 있는 거예요. 발견했더니 뉴턴은 팔자를 고쳤습니다. 발견만 하면 돼. 열심히 뭐 이런 뉴턴이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유명해져서. 우리도 발견하면은 한순간에 팔자를 고쳐요. 이미 있던 거야. 이게 지구 우주에 새로운 것은 없다. 새로운 해석만 있을 뿐이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다르게 보는 눈을, 새로운 눈을 갖자. 다르게. 어제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내리는 쪽에 이렇게 두 좌석 계속 있잖아요. 뒤편에. 아이를 안고 있는 애기 엄마 두 분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애기 엄마 두 분, 아이 두 분. 각자 아이 한 명씩 이렇게 품에 안고 있더라고. 근데 아이가 저를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아이가 너무 귀여운 거야.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 아이 엄마 뒤에 바로 앉았어요.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아이 엄마 두 분이 외국 분 같아요. 내 뒤에서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외국 사람이야. 근데 참 순수한 분들 같아요. 그리고 참 대한민국에 와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 인구가 부족한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애기 엄마 두 분이 저쪽에 한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더라고. 아이가 예쁘니까 이제 아주머니들이 자꾸 쳐다봐요. 그잖아요. 할머니들도 귀엽다, 예쁘다. 제가 봐도 예쁜데. 그래갖고 뭔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더만 애기 엄마 두 분 중에 한 분이 앞에 있는 여성분한테 아니 저기 아가씨 뭐라 했네. 저기 아주머니는 저기 몇 달째예요? 임신 몇 달째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그 여자분이 한국 여자분이 배가 좀 나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외국 아주머니가 아니 저기 아가씨는 임신 몇 달째냐고. 그러니까 그 한국 아주머니가 아 저 임산부 아니에요. 그냥 살쪄가지고 배가 좀 나온 거. 아우 나 크게 웃을 수도 없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실수거든 실례거든요. 살쪄서 배 나와서 그게 콤플렉스인데 당연히 자기처럼 임신한 줄 알고 임신 몇 주째냐고 몇 달째냐고 물어보니까 그 한국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저 임신한 거 아니라고 살쪄서 배 나온 거라고. 근데 그 상황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그 한국 아주머니가 성격이 너무 좋고 아이가 앞에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화기애애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누구도 화내지 않고. 그게 막 외국인 그 어머니가 아우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실수했다고 하니까 한국 아줌마가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내가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겉으로는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여운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약간 맥락이 다를 수도 있는데 서울에서 전철 타고 오는데 어떤 옆에 그때도 아이가 앞으로 왔어. 옆에 아줌마가 저 알지도 못하는 아줌마가 아이한테 저를 가리키면서 할아버지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결혼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완전 쇼크 먹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아이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채 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술을 먹고 있었으면은 그 옆에 내는 가만 안 놔뒀어요.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총각을 아저씨 아버님도 아니고 할자를 붙여가지고 큰일 나요. 입 조심하세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언제 봤다고. 진짜 입에 대한 그 말이 많잖아요. 말 입 조심 해야 돼. 신문기 그래서 금입니다. 웃는 시간을 하루하루 늘렸다. 모든 게 우리가 단번에 바뀌질 않아요. 조금씩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더 오늘 하루 더 웃자 이렇게 웃어야 돼요. 일단 먼저 웃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진짜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의 보면 웃지 않아요. 그러니까 웃지 않는 게 일상이 되고 일상이 반복되니까 암세포가 춤을 추는 거예요. 웃지 않으면 뭐예요? 인상세 걱정해. 그냥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걱정으로 간다니까요. 그게 유전자예요. 그래서 책을 항상 옆에 놓고 책을 봐야 돼요. 그러면 책 보면서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책 보면은 그 마음의 평온이 옵니다. 깨달아가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그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엔돌핀이 나옵니다. 암세포는 사라져가요. 근데 그 반대로 책 안 보고 그냥 멍하고 있으면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걱정을 다른 말로 암세포라고 보면 돼요. 두려움도 다른 말로 암세포예요. 늘 일반인들은 걱정과 두려움을 키웁니다. 암세포를 키워요. 밥을 먹여. 그래서 항상 술 담배를 않고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냐. 가족과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그 일상을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운동해봤자 1시간입니다. 근데 나머지 잠자는 시간 빼고 한 10시간을 갖다가 걱정, 불안 이렇게 한 거예요. 돈의 유무를 떠나는 겁니다.
돈이 뭐 많은 타에서 걱정이 없어? 더 버려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항상 책을 옆에 끼고 있고 그래야 돼요. 제가 증거잖아요. 그렇게 술 담배 많이 하고 살아있잖아. 감사하게도 제가 책을 알아가지고.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수백 번을 하루에도 해요.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연락처를 전부 지워보면 어떨까? 실제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는 연락처를 싸그리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연락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그때는 양기수가 필요한 사람이 연락하겠죠. 궁금한, 양기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저하고 진짜 인연이 되겠죠. 굳이 내가 지금 누구한테 연락할 필요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술 먹었든 안 먹었든, 술 먹고도 그렇고 맨정신으로 그렇고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 적이 한 두세 명한테 있어요. 못 빌렸어요. 한 번은 술 먹고 한 번은 맨정신에. 이게 워낙 충격 먹어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담배 땡기네. 제가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10만 원 빌려서 했으면은 하지도 않겠지만은 충격 먹을 일이 없잖아요. 전혀. 나름 이 사람하고는 인연이 오래 가겠다 하는 사람한테 빌렸겠죠. 나름대로 내가, 나름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해줄 줄 알고 말했는데 못 빌렸다니까요. 어쨌든 그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잘못입니다. 어디서 10만 원도 못 빌리냐. 인생은 어떻게 살았길래. 근데 부산 와서 제가 10만 원씩 같은 분한테 두 번을 빌렸어요. 빌려서 갚고 빌려서 갚고. 하나는 울금 주문으로 이렇게 대처가 됐어요. 부산에서 울금 주문. 세 분한테 전단지를 줬는데 한 분한테 받았어요. 울금 주문을. 두 분한테는 못 받았습니다. 괜찮아. 개의치 않아요. 다만 동그라미의 위치는 바뀌겠죠. 10만 원도 안 빌려준 사람을 갖다가 제가 1번, 2번 동그라미에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부산에서 1번 동그라미에 있었어요. 그분이. 근데 부산 와서 계속 물금을 주문 않는 거야. 나는 계속 가는데. 그래서 2번으로 시킬까 서울 가서. 근데 이번에 울금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다시 1번 유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인생 무상입니다. 변합니다. 계속.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연락도 없는데 10만 원도 안 빌려주는데 그 사람을 1, 2번에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저 사람이 3번, 4번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하고 친해지고 알고 보니까 진국이야. 그럼 1번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상대방한테 한 번 우리가 1번이라 해서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결혼이에요. 이혼입니다.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혼한 사람 많잖아요. 왜? 그게 유지가 안 된 거예요. 초심, 1번 자격 조건이 서로의 관심, 애정, 뭐 그런 게 유지가 안 되고 변한 겁니다. 변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안 변하면은 암이란 병도 사라질 거예요. 초심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깨어있고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안 하면은 강등입니다. 1번, 2번, 3번에서. 얼마든지 강등이 왔다 갔다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이제 딱 두 분 계시네. 부산에 한 분, 인천에 한 분. 네. 연락처를 한번 지워보는 생각도 한번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교주잖아요. 다 알아요. 다 모든 것은 뭐 얼마나 제가 신뢰를 못 줬으면 10만 원을 못 빌려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반성하는 유튜브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반성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 안 받아서 일본에서 일본으로 강등된 분이 계셔요. 제일 싫어요. 전화 안 받는 인간들. 저 국민 빚쟁이지만은 어떤 빚쟁이가 전화해도 다 받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전화 받아야 돼요. 웬만한 건 전화 받으면 대화하면 다 해결돼요. 지금 이 인생을, 지금 사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라. 니체 건얘기입니다.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았으면 난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인생을 살라. 니체 건얘기니까 뭐 의미가 뭔가 있겠죠. 자, 부산에서 10여일 넘게 참 낙지만 먹은 것 같아. 낙지. 근데 어제 제가 보리밥집을 발견했어요. 사상에. 근데 6,000원이에요.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푸짐했어요. 어제 발견한 게 좀 아쉬울 정도야.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국밥, 돼지국밥 좋아하지만 먹기 좀 그렇거든요. 근데 보리밥은 야채가 많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6,000원이 뭐야. 라면 하나도 5,000원 맞는 세상에. 진수성찬 제 쇼츠에 올렸어요.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오늘도 가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잘 나온 데는 제가 다 현금으로 드립니다. 현금으로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보리밥을 먹고 이제 올금을 먹을 생각입니다. 오늘도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라는 최고의 법칙이에요. 이게 노트에 써있네. 최고의 법칙이라고. 일어나는 일은 모두 최고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인생사 세옹지마야. 세옹지마가 어느 정도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다른 영화 볼 때도 그랬어요. 보험 할 때도 계약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미루더라고. 그래서 세옹지마야. 더 열심히 웃으면서 했더니 계약이 딴 데서 엉뚱한 데서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세옹지마,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라는 최고의 법칙만 알면은 굉장히 기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는 1,000억 원을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오행누교 교주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웃었냐면 이걸 안 했었잖아요. 다 감출 거 없고 다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주황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